안녕하십니까. 실천사회문제집 경제 14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14번째 시간이니까 거의 경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14번째 시간에는 환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환율이 이번에도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환율의 변화에 따른 뭐 수출, 수입 뭐 이런 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환율을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내용이 조금밖에 없어서 환율을 지금 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조금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머지 있는 문제들을 이제 처리한다고 하면 좀 그렇나요? 어쨌든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문제 한 14문제 정도 풀어볼게요. 54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가와 나, 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6년과 2007년 그래서 환율의 변화율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어디다 파는가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가불병의 여행 계획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래서 원화의 가치는 달러에 비해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죠? 가치가 하락한 거잖아요.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으면은 달러를 살 때 더 많은 원화를 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나 보면 되겠죠. 환율이 상승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니까 하락했네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거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달러의 가치는 엔화에 비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와 엔화의 환율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N달러 환율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달러 환율, 그래서 114에서 120으로 올라왔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는 엔화에 비해 하락한 게 아니라 엔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하락했다라고 해야죠. 그렇죠? 반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엔화의 가치는 원화에 대해서 상승했지만 달러에 대해서는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엔화의 가치 한번 보시죠. 원과 N, 원엔 환율에서 보면은 환율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원에 대한 가치가, 원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N달러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상승했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엔화의 가치는 달러 어느 쪽으로 가도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환율의 변화는 내수시장에서 A기업의 수익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율의 변화, 여기서 내수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수시장, A기업의 내수시장 보시죠. A기업은 일단 원자재를 어디서 수입해요?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는 어디다가요? 내수시장에다가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원자재 가격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원자재 값이 어떻게 됐어요? 싸졌죠. 왜?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니까요.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원엔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일본에서 수입을 할 때 싼 값에 수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시장에서는 유리해지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환율의 변화는 미국보다 일본 시장에서 A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환율이 변화했어요. 그때 미국하고 일본 중에서 어디에서 더 약화되는가 이런 얘기겠네요. 보시죠. 환율이 말이에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원화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수출을 할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수출은 불리하고요. 불리하고 수입은 유리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왜?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달러로 우리나라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산다고 했을 때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1,000원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800원 정도, 800원으로 만약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환율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1달러로 얼마밖에 못 사는 거예요? 800원짜리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는 불리하죠. 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문제는 뭐였어요? 미국하고 일본 시장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냐 이거죠.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환율이 뭐가 더 떨어졌냐 이거죠. 환율이 어디에서 더 많이 떨어졌냐. 보세요. 원엔 환율도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어요. 근데 N달러 환율에서 환율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달러하고 엔화 중에서 어느 쪽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떨어진 쪽이 더 불리해지겠죠. 그렇죠? 더 떨어진 쪽에 더 불리해지겠죠. 어디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N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달러에 비해서 엔화가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보다 무엇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A기업이 수출을 할 때 일본하고 미국 중에서 어디서 가장 불리해졌다? 일본에서 가장 불리해졌고 그 다음에 미국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미국보다 일본 시장에서 A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지문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첫 문제라서 조금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2번 보겠습니다. 위 가하 환율 추이가 계속됩니다. 가의 환율 추이가 계속돼요. 가의 환율 추이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보고 가죠. 어떤 경우 원화 가치는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승했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하락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게 뭐예요? 엔화 가치죠. 엔화 가치는 더욱 크게 하락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갑은 일본 여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시죠. 갑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갑은 한국에 살고 있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일본으로 갈 때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여행은 훨씬 낫죠. 왜? 엔화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원래 1,000원 주고 100원 주고 사야 됐던 엔화를 80원 주고 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갈 때는 여행 경비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게 아니라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되고요. 을입니다. 을은 일본 여행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을은 보시면 미국 사람이네요. 미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네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 뭘 확인하시면 됩니까? N달러 확인하시면 되죠. N달러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N하고 달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치가 하락했어요? 엔화 가치가 더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엔화를 가지고 어디다 미국의 달러를 살 때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미국에서 달러로 엔화를 살 때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114엔을 살 수 있었던 걸 120엔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본으로 여행 갈 때는 오히려 경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을의 일본 여행 비용이 증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게요. 을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출발일을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이거는 앞에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달러나 엔화는 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는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지속된다 그랬으니까 원화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불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얼이죠. 병은 미국보다는 한국으로 여행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에 볼 필요 없죠. 왜? 원화 가치가 제일 크게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할 때 병 경비가 더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것이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디귿과 리을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환율이 상승했을 때 오늘 하락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수출은 유리하냐 불리하냐? 수입은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리고 여행에 갔을 때
경비가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자체는 단순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546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변동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 추세가 지속된다고 할 때, 지속된다고 할 때, 그때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5월 현재 합리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원엔 환율이 올라가고 있네요. 원엔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원과 엔 비교했을 때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화의 가치는 상승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 달러 환율이 보시면은 1,600원, 1,500원, 1,4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달러 가치가 원화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하나씩 푸시면 되겠네요. 엔화로 표시된 외채의 상환을 미룬다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환율이 점점 오를 거라 더 오를 거란 얘기잖아요. 지금 115보다 더 오를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보다 더 오르게 되면은 엔화 1엔을 갚을 때 115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20, 130을 줘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갚으려면은 지금 갚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미루면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요. 결혼기념으로 일본 여행을 앞당겨 다녀온다. 그렇죠? 앞으로 더 비싸질 거니까 지금 빨리 갔다 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부품의 대금 결제를 서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달러는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더 싸질 건데 왜 굳이 지금 결제를 하냐 이거죠. 그죠?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미뤘다가 더 떨어졌을 때 결제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소지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늦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지하고 있는 달러가 있어요.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을 늦추면 안 되죠. 왜? 지금 달러가 점점 싸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싸진 다음에 그걸 바꾸겠다고요? 아니죠. 지금 빨리 바꾼 다음에 나중에 더 싸졌을 때 다시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싸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달러를 갖고 있고 달러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점점 싸지니까 지금 빨리 파는 것이 현명하겠죠. 미루면은 안 됩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2번. 네.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환율이 P0에서 P1으로 변동한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P0에서 P1으로 이동했죠. 뭐의 증가죠? 공급의 증가네요. 공급의 증가인데 이거는 환율이죠. 환율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그 외화 공급이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해요. 수입품이 증가했어요. 수입품이 증가했다면은 그 수입품을 살려놓은 사람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해외 저축이 감소합니다. 해외 저축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해외 저축이 감소했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저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급의 감소를 의미해요. 해외 저축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해외가 우리나라에다가 저축하는 외국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돈은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나라 외화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의 감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어요.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불리해지고 수입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외자 도입의 증가, 외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외국 돈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외국 돈을 빌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외화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외화의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화의 공급을 늘려주는 것인가 줄여주는 것인가, 이게 외화의 수요를 늘려주는 건가 줄여주는 것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예요. 이건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실수하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나라의 화폐 가치가 거래 상대 국가의 화폐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대요. 낮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라고 하는 거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수입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증가로 수입이 증가한다.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은 감소하고요. 수출이 증가하게 되죠. 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틀렸고요. 수출품에 대한 해외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소가 아니죠. 왜? 가격 경쟁력이 좋아졌는데요. 더 싸게 팔 수 있게 됐잖아요. 외국에다 팔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오른다. 이거는 맞죠? 이건 맞아요. 만약에 수입을 해서 그걸 원자재를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해서 파는 업체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 더 비싼 값으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겠고요.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답이겠네요. 3번이 답이겠고요. 이미 도입된 외국 자본에 대한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아니죠. 도입된 외국 자본이 있었어요. 이거를 지금 갚으려고 하면은 이미 환율이 너무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갚아야 돼요. 비싼 돈을 주고 갚아야 된단 말이죠. 원래 1,000원에 1달러씩 빌렸는데 갚을 때는 1,200원씩 갚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환 부담은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의 초단기 자금이 환차익을 노리고 유입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환차익이 뭐예요? 환차익. 지금 산 다음에 나중에 이게 값이 올라가면은 요때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차익 노린다는 게. 근데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 산 다음에 무슨 환차익을 노려요? 나중에 떨어지면 망하는 거지. 그쵸? 그렇게 주식을 망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환차익을 노리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미 환율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지금 사봤자 손해란 얘기예요. 나중에 분명 떨어질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환차익을 노리고 유입한다는 건 전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9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550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표는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8월의 미국 달러에 대한 각국의 통화가치 변동률이래요. 이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무엇이 변화했다는 얘기요? 통화가치. 네. 통화의 가치가 변동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통화 가치가 변동했다라고 했을 때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졌다.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한국의 원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0.3%. 마이너스 20.3%.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했고요. 네. 가치가 하락했고, 그리고 환율은 상승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의 위안화는 9.1%만큼 상승했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상승했는데 일본도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상승했어요. 근데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상승했어요? 중국이 조금 더 많이 상승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느 쪽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중국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네,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까? 환율이 상승하네요. 환율 상승 맞아요. 환율 상승 맞고요. N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N달러 환율도 하락해야 되겠죠. 라는 이야기고요. 중국에서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 상품에 비해서 강화되었다. 그렇죠. 왜냐면은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가장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둘 다 중국에다 수출할 때 유리해요. 유리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화의 가치는 20%라는 만큼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거는 바로 한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국의 그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달러로 환전해서 일본의 유학을 가려는 중국 유학생의 부담은 증가하죠. 왜? 일단은 이거는 잠깐 조금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보세요. 달러로 환전을 하죠. 그쵸? 달러로 환전을 해요. 달러로 환전을 할 때는 일단은 부담이 줄었어요. 왜?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때요? 싼값에 그 싼값을 달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달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일본 유학을 가려고 해요. 그쵸? 일본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일본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엔화의 가치 또한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볼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거를 맞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요. 왜 그러냐? 가치의 폭이 다르잖아요. 가치 상승의 폭이 다르잖아요. 중국 위안화가 9.1만큼 변동했고요. 9.1만큼 상승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6.2만큼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 것, 즉 달러를 살 때 더 싸게 먹히는 것과 일본 엔화를 살 때 비싸게 먹히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폭이 크다? 달러 살 때 싸진 폭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국 위안화가 훨씬 더 변동률이 컸고 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는 엔화를 사든 달러를 사든 부담이 줄었다라고 하시는 게 맞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일단은 증가했다는 말은 틀린 얘기고요. 작년 8월에 대출받은 엔화 자금을 상환하는 국내 거주 한국인의 환율의 변동으로 이익을 보았다. 엔화를 8월에 대출받아서 지금 엔화 지급을 상환해야 돼요. 그렇죠? 엔화 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엔화 값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렇죠? 환율이 지금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원화는 어때요? 가치가 떨어졌고 엔화는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상환할 때 부담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을 보았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업과 니은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환율이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떤 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 증가폭, 감소폭 이런 것까지 어느 쪽의 감소가 더 컸고 어느 쪽의 증가가 더 컸는가 이것까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냐? 한 번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이따가 다음 시간 정도에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증가폭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 출제됐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12번 문제 다음 보겠습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환율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세계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시장과 엔달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원엔 시장은 어때요? 원엔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원엔 환율은 N달러 환율 분의 원달러 환율이다.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이 공식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가전제품 수출액이 어떻게 됐대요? 증가했대요. 그래서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수출이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무엇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달러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증가했다. 그렇다는 것은 원달러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중에서 무엇이 늘어났다는 얘기요? 달러의 공급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율은 어떻게 돼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분자와 분모 중에서 분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 중에서 분모가 그대로 있고 분자가 하락했을 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엔 환율도 하락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볼게요. 우리나라의 미국 여행 경비 지출액이 감소했대요. 감소. 여행 경비 지출액, 어디로 가는? 미국 여행 경비 지출액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수요가 줄어든 거죠. 수요가 감소한 거죠. 여행을 안 가니까 이제 달러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게 된 거고,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율은 하락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니까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똑같네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N달러 환율, 분모가 되는 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N1 환율, 원N 환율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달러 시장에서 한국의 달러 매각은 원달러 시장 한국의 달러 매각, 달러를 매각했어요. 달러를 매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달러 시장이잖아요. 원달러 시장에다가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시장에는 무엇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달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달러 시장이잖아요. 시장이잖아요. 미국에다 판 게 아니라 이 원달러 시장에다 팔았다고요. 그럼 이 시장 안에서는 무엇이 증가하는 거예요? 달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죠? 공급의 증가. 공급의 증가. 그렇죠?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달러 환율의 하락. 그렇다는 거는 원엔 환율은 하락한다. 하락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의 증가. 수출액이 증가합니다. 이건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의 수출액이 증가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요거 아까 똑같이 수출액의 증가는 무엇의 증가를 가져온다? 달러의 증가. 즉 그 일본 내에서 달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요. 외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율은 하락하게 되겠죠. 환율 하락하게 되겠죠. 똑같이 생각하세요. 1번하고 4번이. 그럼 이거 뭐만 다른 거예요? 원달러냐 N달러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N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N달러 환율이 하락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N달러 환율은 분모잖아요. 그렇죠? 분모와 분자 중에서 분자가 그대로인데 분모가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크기는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엔 환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자랑 분모 중에서 분모만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일본의 미국 영화 수입액의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럼 원엔 환율의 하락하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미국 영화 수입을 안 해요. 그렇죠? 수입을 안 해요. 그럼 미국 영화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같은 원리로 수요가 감소해서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환율이 떨어졌죠. N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일본이니까 N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고 분모가 감소한 거니까 그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원엔 환율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저랑 푸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실제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고 풀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다시 보시면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하나씩 대입하시면 되죠. 대입하시면 돼요. 수요가 증가했나 공급이 증가했나,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나 떨어졌나, 그런 다음에 분자냐 분모냐 이거만 확실하게 하셔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A시기 위안 달러의 환율 상황이 B시기에도 지속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율 상황이 이 시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할 때 B시기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달러와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2004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2004년 때 환율이 8.23인가요? 8.28이었는데 이때는 몇으로 바뀌었어요? 6.83. 그렇죠?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2004년에 비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오히려 그 가치는 상승한 상황입니다. 상승한 상황이에요.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달러와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랬을 때 한국 대 중국의 무역 수지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냥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엔화의 가치는 지금 현재 달러 대비 상승했죠. 상승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이 중국에다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은 상승하니까요. 환율이 상승하면은 대외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겠죠. 엔달러 환율이 하락합니다. 엔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엔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엔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관광객이 중국 여행 경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아니죠. 아니죠. 일단은 그 위안화의 가치는 A시기와 B시기가 동등하죠. 동등해요. 동등한 상황에서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가치의 위안화를 살 때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경비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겁니다. 왜? 위안화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엔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볼게요. 유로 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면은 유로 달러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무엇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 유로의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유로의 가치가 상승한 거고요. 중국의 대유로 지역 수출 경쟁력. 그래서 중국이 어디다 팔 때? 유럽에다 팔 때 경쟁력은 개선될 것이다. 맞죠? 왜? 일단 위안화의 가치는 그대로죠. A시기와 B시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로의 가치는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럼 유로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환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은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유럽에서 봤을 때 유로의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외국 물건을 살 때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의 그 위안화도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면 몰라도 중국의 위안화는 가치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동등한 상황에서 유로의 가치만 상승하게 됐고 유로화로 더 많은 중국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중국의 수출은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 하시면 되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렇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질문하시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어느 기업의 2009년 초 수출 현황에 대해서 자체 보고서래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볼게요. 지난해 1월 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수출품의 달러화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변동 환율이에요. 환율은 변동을 합니다. 고정 환율이 아닙니다. 환율은 변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출품의 달러화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즉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달러화로 표시했을 때의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원화와 달러화 기준으로 나타낸 우리 기업의 수출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볼게요. 일단 수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한 거에서 수출 금액을 상관하지 않고 수출 양으로 봤을 때는 똑같겠죠.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자, 수출액의 증가율은 원화 기준의 수출액과 달러화 기준의 수출액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가격의 그 조건이 다르니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10개를 판다고 했을 때 원화하고 달러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10개에서 15개로 팔았을 때 원화하고 달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었다라고 하고 1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1 이렇게 하고 달러 1이었고 이때는 원이 1,000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은 원화로 표현했을 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0만큼 수출했을 거고, 이때도 15개 팔았지만 뭐 1,000원씩밖에 못 받았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00이 되겠죠. 그쵸? 15,000이 되겠어요. 그러면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죠. 근데 달러는 똑같이 1달러를 받았잖아요. 똑같이 1달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달러가 되는 거고, 10달러가 되는 거고, 10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15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즉, 환율에 따라서 그 수출량은 똑같을 수 있지만 수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액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월에는 5% 감소했어요. 5%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1월에 똑같은 양의 수출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수출 금액은 달러화 기준으로 봤을 때 34%나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34%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만약에 환율 변동 수준이 똑같다고 한다면은 이때 5% 감소했으니까 이때도 당연히 똑같이 5% 감소해야 됐을 텐데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환율로 생각해 봤을 때 환율은 높아졌다라고 보셔야죠. 왜? 수출품 개수는 떨어졌어요. 확실히 떨어졌죠. 왜? 달러화의 그 금액은 안 바뀌었어요. 항상 1달러 혹은 2달러로 팔았습니다. 똑같이 1달러로 팔았는데 감소했잖아요. 34%나 감소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판매량이 34%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34%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1달러를 똑같이 받더라도 34%가 감소했어도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바꿨을 때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럴 때는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증가했다고요. 상품의 개수, 외국에다 판 상품의 개수는 감소했어요. 확실히. 왜? 이게 감소했으니까. 달러화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감소했는데 달러로 계산했을 때는 분명히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수출품의 개수는 감소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원화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고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묻는 거는 달러 금액, 달러로 표시한 가격이 똑같을 때 이런 상황이 왔다. 이게 환율의 상승인가 감소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환율의 상승을 보셔야 답이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전월 동월 대비 환율의 변화는 1월에 가장 컸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요거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9%의 변화가 있었고요. 요거 더하시면은 40%가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2월입니다. 1월이 아니라 2월이고요. 2월이 돼야 되고요. 아닙니다. 1월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달러화 기준보다 원화 기준으로 더 크게 줄어들었다. 이거 볼게요. 1월에 정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잖아요. 그렇죠? 수출액. 여기는 5% 감소했고 여기는 34% 감소했는데 어느 쪽이 더 크게 줄어든 거예요? 달러화 기준이 더 크게 줄어든 거죠. 그렇죠? 달러화 기준이 더 크게 줄어든 거고요. 2월에 전년 동월 대비 수출 물량이 가장 크게 늘었다요?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봐봐요. 달러로 표시한 금액이 똑같은데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크게 늘었다? 다 줄었는데 뭐가 더 늘었는지 뭘 봐요. 그렇죠? 다 줄었습니다. 2월과 4월의 수출 물량은 각각 전년 동월보다 늘지 않았다고요. 감소했다고요. 수출 물량은 계속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정된 거를 확인하셔야죠. 고정된 거.
그죠? 달러화 기준은 고정된 거니까. 그러면은 4번은 아니고요. 1, 2, 3월 모두 환율은 전년 동월보다 높아졌다. 그렇죠. 그렇죠. 이때도 마이너스 5%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수출, 물량의 감소보다 훨씬 더 적게 줄어든 거니까 환율은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옳고요. 뭐 2월과 3월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너무 명확하게 환율이 증가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이제 어려운 문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모둠이 작성한 발표 자료래요. 예, 뭐 각기 상황에 가장 뭐 맞는 말로 옳은 내용이죠. 가에서 라 상황에 대한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뭐 탐구주자의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 여기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네요. 뭐 그래서 쭉쭉쭉 분석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가 상황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에 나타났다. 가 상황은 뭐죠? 경상수지는 적자인데 환율은 상승했어요. 경상수지는 적자인데 환율은 상승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맞죠? IMF 때 우리나라에 갑자기 외환보유고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수출할 만큼 물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수출도 감소하고 경상수지도 적자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나 상황은 국내 물가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어요. 그리고 환율은 상승한 상황이죠. 그렇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고 환율이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국에서 그 우리나라에 수입한 물건들 있죠. 수입한 물건들 같은 경우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고요. 그것이 조금 그 불안정하게 된다. 물가가 불안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 상황에서 자본 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볼게요. 경상수지가 다 상황이죠. 다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적자죠. 그렇죠? 경상수지가 적자면은 이거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면은 일반적으로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렇다 그랬죠? 경상수지는 수출품이나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수출품, 임금, 서비스 이런 거라 그랬고, 자본수지는 투자금액 같은 거, 뭐 자본의 수치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우리가 수출을 너무 조금밖에 못하고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났단 말이죠. 그럼 이 적자를 메꿔야 되겠죠.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죠. 돈을 빌려서 이 적자를 메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거는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이고,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는 자본 수지의 흑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흑자가 돼야죠. 그렇죠? 자본 수지는 흑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네요. 라 상황에서 자본 이동이 없다면 외환보유고가 증가한다. 라 상황, 경상수지 흑자 상황, 환율이 하락한 상황. 이때 자본 이동이 없다면 당연히 외환보유고는 증가해야죠. 그렇죠? 흑자가 됐으니까요. 그죠? 가보다 라 상황이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그렇죠. 왜? 이거 여기서 보면 신인도잖아요. 네. 무역 마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인도잖아요. 당연히 흑자 나는 나라가 더 신임도가 높아지겠죠. 외환보유고가 높아지는데요. 외환보유고가 높아야 신임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554페이지입니다. 표는 원달러 환율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 추세가 계속될 때, 이 추세가 지속됩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 때 합리적인 경제 의미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2005년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0월에 1,042원 정도, 11월에 1,036원, 1,013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1월에 971원이에요.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외환 딜러는 달러를 구입합니까? 달러를 구입하면 안 되죠. 왜? 지금도 이미 충분히 싸졌지만 970원 굉장히 싸졌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싸질 거란 얘기죠. 그럼 더 싸질 건데 뭐하러 지금 구입을 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구입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정부는 차관을 조기에 상환한다. 왜? 더 싸질 건데? 이거 나중에 더 싼 값에 상환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상환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겠다. 이런 거고요. 유학준비생은 미국 유학을 앞당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달러가 앞으로 더 싸질 건데 뭐 굳이 앞당겨요. 왜? 나중에 더 싸지면 가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고요. 해외여행자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이거는 맞죠?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갚을 때 언제 갚으면 돼요? 나중에 갚아도 되잖아요. 그쵸? 조금 더 있다 갚아도 되니까. 그럼 조금 더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더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환율이 더 떨어졌을 때 갚을 수 있도록 지금 신용카드로 긁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외국계 기업의 직원의 원화 대신에 달러로 연봉을 받는다. 지금 왜 달러로 받고 있겠어요? 그렇죠? 왜 받습니다. 달러로 받으면 나중에 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로 받는 것보다는 원화로 받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19번 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표는 대미 환율 변동을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문제예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200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달러 표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게 아니라 약화됐죠. 왜?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되었다.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200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004년에 비해서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죠. 그렇죠? 수입은 오히려 싸진다는 거예요. 왜? 1달러를 사도 더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0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원화 대비 달러의 구매력이 상승하였다. 원화 대비 달러의 구매력이 상승했다고요? 환율이 떨어졌는데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달러의 구매력이 상승했다라는 말은 틀린 얘기죠. 그렇죠?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졌죠. 달러의 구매력은 떨어졌습니다. 2002년보다 2006년에 달러 사용 국가로 여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당연하죠. 왜? 이때가 훨씬 싸니까 달러가 이때 훨씬 싸니까요. 이땐 1196원을 줘야 1달러 샀는데 이제 960원만 주면은 1달러 살 수 있잖아요. 200원이나 절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원화의 가치잖아요. 원화의 가치, 그렇죠? 원화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죠. 환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예요. 555페이지입니다. 55네요. 55. 20번 가에 기초할 때 나의 밑줄 친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씩 볼게요. 영국의 경제 주간지는 1986년부터 빅맥 지수를 발표합니다. 빅맥 지수를 발표해요. 이거 모 만화가께서 이 빅맥 지수를 뭐 최저임금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빅맥 지수와 최저임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만화가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와이모 만화가였습니다. 와이모 만화가가 빅맥 지수를 최저임금이랑 이제 관련해갖고 만화를 그리는 바람에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빅맥 지수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빅맥 지수를 발표하고 있어요.
빅맥은 세계 12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품질과 크기, 재료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햄버거이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 해당 국가의 통화 구매력 수준을 반영한다면 빅맥 햄버거 값은 어디서나 같아야 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구매력, 실제 거기서 구매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각국의 빅맥 햄버거 값은 3달러. 3달러인데 을국은 3,300원입니다. 3,300원. 각국이 미국이겠고 을국이 우리나라겠네요. 그래서 3,300원입니다. 그리고 두 국가 간의 현재 환율은 1달러가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만약에 이 빅맥 주스를 그대로 대입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환율이 1,000원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각국에서 3달러에 팔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랑 똑같은 구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쵸?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여기 330원이라고 하는 것은 1달러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고요. 환율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돼야 되는 환율보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원래 환율은 1,100원이 수준이 되어야 1,100원 수준이 되어야 3달러, 3,300원 똑같은 금액의 구매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을국의 화폐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가 아니라 환율이 지금 현재 원래 수준보다 높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원래 수준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는 1,100원 정도 가치가 되는데 지금 1,000원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고요. 을국 환율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다. 을국 환율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 통화 가치가 높게 평가돼서 원래 1,100원이어야 될 게 1,000원이에요. 1,000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1달러를 1,100원에 사야 되는데 1달러 1,000원에 살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높게 평가되어 있으니까 낮게 평가를 하게 되면서 환율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고요. 두 국가에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일하지 않죠. 300원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맞고요. 맞는 이야기고요. 가에 의하면 두 국가 사이의 적정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1,100원이다. 하면 되겠죠.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D급과 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해석이네요. 해석이나 추론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일본과 경쟁 관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는 일본과 경쟁합니다. 그리고 섬유 제품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한국은 컴퓨터 산업 부품이나 원자재를 어디서 수입한대요?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라고 한 거예요. 잠시만. 이거 제가 그림을 안 넣어놨군요. 여기다가 그림 안 넣어놨군요.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거 제가 그림은 여기 자료 보시면서 해요. 보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볼게요. 지금 이게 N달러 기준이잖아요. N달러 환율이잖아요. 그럼 125, 122, 121, 109, 105 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엔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이고요. 한국산 컴퓨터의 제품 가격은 인상될 수 있죠. 왜?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잖아요.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은 원화로 엔화 제품을 구입했을 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컴퓨터 산업에서 컴퓨터의 값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상승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한국산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일본이랑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일본 자동차 값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럼 가격 경쟁력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국의 섬유 산업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섬유 제품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차피 내 거 내가 파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엔화 가치 변화가 한국 경제에 종합적으로 미치는 손익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죠? 왜? 이거 수입할 때 수입 원자재 값이 비싸진 것도 있고 이거
요거에서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유리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잘 팔린다라고 하는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손익이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그렇죠? 이 중에서 뭐가 더 손해가 크고 뭐가 더 이익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다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문제는 정말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가치,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통화의 가치 폭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환율이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 그 나라의 그 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한 문제들을 자주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